안녕하세요. 하명수 변리사입니다. 몇 해 전에 빼빼로데이에 이제 빼빼로 상표권 침해로 이제 롯데 제과에서 경고장을 보내면서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마 이 기사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빼빼로데이가 유명해지면 롯데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데 왜 하필 빼빼로데이에 이런 경고장을 보낸 것일까?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빼빼로데이에 왜 롯데 제과에서는 빼빼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상표권자로 어떤 경고장을 보낸 것일까? 이 부분은 과거에 이제 초코파이 사건 많이 아실 텐데요. 바로 롯데 초코파이와 오리온 초코파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빼빼로, 지금 롯데는 이 빼빼로에 대한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실제 상표에서 권리는 이 식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또 지킬 것인지, 또 우리가 만일에 상표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게 된다면 이 상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좀 좋을지, 또 네이밍이라고 하죠. 상표의 명칭을 이제 지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빼빼로데이에 이제 그 상표권 침해를 경고장을 이제 보낸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빼빼로데이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선물을 주고받죠. 그래서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데, 사실 주고받는 과자가 모두 롯데제과의 빼빼로는 아니죠. 네,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자들이죠. 근데 대부분 또 이제 과자 모양은 길쭉한 막대 그 과자에 초콜릿을 이제 같이 묻힌 그런 과자를 판매하면서 다 빼빼로다, 뭐 수제 빼빼로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롯데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들이 이제 이 빼빼로라는 이름을 쓰고 과자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과자 자체는 모두 동일하죠. 동일 유사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막대 과자에 초콜릿이 이제 감싸진 그런 과자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빼빼로라는 이름이 과연 상표권이 아니라 그냥 과자 이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초코파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오리온 초코파이가 맨 먼저 나왔죠. 오리온 초코파이가 맨 먼저 나오고 굉장히 이게 생각지 못하게 굉장히 불티나게 팔립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당시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 혜태나 크라운도 이 초코파이를 판매했다고 해요.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 혜태 초코파이, 또 크라운 초코파이 이렇게 이 다른 브랜드들도 이제 모두 다 이 초코파이를 출시해서 또 다른 브랜드들도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이제 올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실관계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 초코파이가 안 되겠다.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롯데 초코파이의 상표권을 무효 심판을 제기합니다. 이제 오리온은 맨 처음에 이 오리온 그 초코파이를 만들면서 상표 등록을 어떻게 했냐면 오리온 초코파이 이렇게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롯데는 이 초코파이를 또 만들고 판매하면서 이름을 롯데 초코파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또 상표 등록이 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리온에서는 이것이 무효다. 이 무효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초코파이라는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오리온, 롯데는 누구나 다 구별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초코파이를 쓰고 이제 못 쓰게 하려고 상표 무효 심판을 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상표 무효 심판은 이제 기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이 초코파이에 대해서 당시에 지금 초코파이 모양 아시죠? 이렇게 원형의 어떤 빵에 안에 마시멜로가 들어있고 이제 초코로 이렇게 뿌려진 그런 과자를 그냥 지칭하는 것이지 브랜드가 아니다. 그래서 이 초코파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과자의 어떤 그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아서 사실은 롯데 초코파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살아있죠.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를 겪은 롯데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빼빼로가, 이런 빼빼로데이의 어떤 많은 행사들과 수요자들이 이런 어떤 그 유사한 과자 모양으로 이 빼빼로란 이름 붙여서 쓰게 되면 이것이 이제 초코파이처럼 이런 과자가 빼빼로다. 길쭉한 막대 과자에 초콜릿을 이제 뿌린 이 과자가 그냥 빼빼로다. 이렇게 판명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오리온 빼빼로, 혜태 빼빼로, 크라운 빼빼로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아마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빼빼로데이라는 행사에, 이때는 사실은 이제 뭐 다양한 출처에서 이 빼빼로라는 말을 쓰게 되니까요. 이 부분들을 이제 경고를 함으로써 이 빼빼로라는 상표권이 롯데에서 가지고 있는 상표다. 이것은 어떤 과자의 어떤 그 이름을 그냥 길쭉한 과자에 초콜릿을 묻힌 어떤 이 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과자의 브랜드로 이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마 한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경고장을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상표는 식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데 같은 경우에도 빼빼로를 상표로 쓰지만 최초의 오리지널 빼빼로 과자 모양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과자들이 빼빼로라는 이름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초코파이는 어떤가요? 네, 초코파이는 굉장히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초코파이가 법원에서 식별력이 없다고 판명이 되었지만 실제 오리온에서는 이 초코파이라는 것을 브랜드로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뭐 최근에 몇 년 전에 출시된 것 같은데요. 바나나 맛 초코파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초코파이는 그 원형의 빵에 초코를 뿌리는 이제 어떤 그 빵 과자인데요. 바나나 맛은 초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 맛 초코파이에 이 이름이 바나나 맛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는 결국은 초코로 만든 과자가 아니라 어떤 그 제품의 브랜드로서, 오리온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서 이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이 초코파이를 브랜드로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상표를 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상표를 출원할 때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금 직감하거나 인식될 만한 걸 많이 찾으시죠.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류 매장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의류의 어떤 이 내가 생각한 디자이너로서 어떤 예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내기 위한 어떤 명칭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 상품을 나타내는 명칭일수록 상표 등록은 더 어렵고요. 또 만일에 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계속해서 쓰다가 유명해졌다고 해보죠. 유명해지면 이 상품과의 관련성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오히려 유명해진 것이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 아스피린 같은 의약품도 실제로 상표로 출발했지만 결국 저희가 거의 어떤 특정 그 해열제, 어떤 기능을 갖는 약의 이제 어떤 명칭으로 이제 쓰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어떤 상표를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떤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좋긴 한데 처음엔 좋겠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용돼서 유명해지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더 식별력을 잃기가 쉬운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보면 그 애플은 어떤가요? 예, 애플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클라우드 서비스나 컴퓨터나 최초에 이제 어떤 개인 PC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요.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상표인데요. 애플은 처음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판매할 때 컴퓨터에다가 애플이라고 쓰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매칭이 안 되니까 브랜드로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좀 유명해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것은 거의 독자적으로 애플이란 브랜드는 저 컴퓨터에 대해서 독자 브랜드로서 인식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브랜드의 파고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나이키라든가 뭐 아디다스 이런 것들은 명칭 자체가 전혀 그 상관이 없는 명칭이죠. 조호 상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처음에는 수요자들에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어필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장기적으로 사용해서 수요자의 인지도를 높여갈 때는 오히려 독자적인 브랜드 지위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상표를 출원하고 이제 상표 네이밍을 한다고 하죠. 상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어떤 특정 어떤 제품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것보다는 좀 전혀 새로운 어떤 그 표장으로 어떤 그 조호상표죠. 조호상표로 사실 로고나 어떤 디자인은 상관없는데 이제 문자를 쓰실 때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내가 식별력을 획득할 때 유리하고 또 유명해진 상표가 되었을 때는 거의 독보적인 이제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상표에 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초코파이 사건은 좀 이제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이거는 이 하나의 얘기로도 또 시간이 갈 수 있어서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표 출원할 때 한 번 더 이제 나의 상표가 특히 문자로 출원하실 때는 문자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려하셔서 장기적으로 내 브랜드가 좀 가치가 높은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